이거 갖다 우리 그냥 포핸드 할 때 같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라켓이 궤적에 의해서 조금은 돌아가겠죠. 이 맞추는 포인트는 일단 루프 드라이브를 먼저 잘 구사하시려면은, 네, 안녕하세요, 정지영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트볼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인분들이 이 게임을 하실 때 앞에서 하는 전진 드라이브, 중진에서 하는 뭐 중진 드라이브, 롱 드라이브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막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탁구라는 운동 자체가. 그리고 또 동호인분들 탁구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선수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쇼트가 없는 백드라이브 위주로 한다지만은 동호인분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커트볼 백드라이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부분 물론 상부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조금 그거보다 이제 하위 부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서브 넣고 커트를 뭐 두세 개씩 하고 들어가거든요. 백커트, 포핸드 커트보다는 백핸드 커트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커트가 원바운드로 나오는 거라 다 백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돌아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해도 좋지만은 그게 돌아서는 게 어려우면은 다 백드라이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요즘에 다 세이크로 하시는 게 목적이 뭐냐면 백핸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포핸드는 페널도가 더 쉬워요. 근데 다 백핸드를 좀 더 강화하려고 페널도 하시는 분들도 세이크로 갈아타는 마당인데, 대부분의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게임할 때 여기서 커트하면 계속 커트만 하세요. 커트 둘 다 계속 커트만 하다가 커트를 점수 따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커트를 하면은, 자, 커트를 하나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커트가 하나 하면 두 개 되고 세 개가 네 개 되고 계속 이러면서 계속 커트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게임 내내 이래요. 흐름이 대부분 뭐 누가 뭐 해서 먼저 선지 잡고 이런 거보다는 서로 미스를 바라는 탁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레슨 때 백드라이브를 하셔도 기술 구사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트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자꾸 내려가서 백드라이브 공격하려고 하셔야 돼요. 백드라이브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백드라이브 안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드라이브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면은 본인 플레이할 때 좋은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겠죠. 이 커트볼 백드라이브 하실 때는 우리가 전진 백드라이브 할 때 테이블 위에서 하지만은 커트볼 백드라이브 할 때는 라켓이 공보다는 밑으로 들어가겠죠. 공보다. 뭐 공이 되게 낮아. 낮으면 공이 되게 낮고 안 나왔어. 그러면 진짜 막 무릎을 낮춰서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공이 그렇게 많이 낮지 않으면은 조금 한 무릎 허벅지 정도만 내려가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커트를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탠스를 커트하고 나서 스텝이 나와서 탁 다운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세요. 어쨌든 커트 같은 경우는 백스핀이라 무거운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뭐 세게 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공이 느리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지만은 공이 백스핀이 많이 먹어서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리가 안 내려가고 대부분 어떤 상황이 많이 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어깨하고 이 팔뚝으로 이렇게 둥글게 그려서 이렇게 거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도 커트볼이 오면 오른다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잡듯이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몸을 막 트는 것보다는, 물론 선수들은 약간 요즘 추세는 많이 이렇게 트는 백드라이브를 많이 해요. 근데 걔네는 워낙 기술 자체가 완벽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루프 드라이브가 아닌 약간 제끼려고 하는 파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많이 쓰는데 이 자체가 사실 동호인분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춰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거고, 그냥 공이 오면은 다리는 그냥 5대5로 내려가는 거예요. 5대5 쉽게 5대5로 내려가서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라켓을 헤드를 여기까지 내려요, 여기까지 내려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여기가 좋지만은 내가 조금 여유는 더 있는 것 같고 힘은 더 주고 싶다? 그럼 내릴 수 있어요. 또 나는 원래 여기까지 거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진짜 네트 맞고 커트가 똑 떨어졌다. 그럼 내려가서 이렇게도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막 어느 고정관념을 갖고 무조건 라켓이 어느 각도가 돼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더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덜 내려가야 할 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커트를 하고 상대방이 커트볼 온 거를 백드라이브 걸 때는 다리가 내려가서 라켓을 내가 힘을 쓰기 좋을 정도로 몸 안쪽으로 당겨서 약간 다리가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팔꿈치는 살짝 들려서 팔꿈치가 축이 되게, 그리고 여기서 어깨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잡아놓고 여기서 하완에서 통제를 해서 손목으로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커트하고 다리가 나간 다음에 쭉
그렇지. 커트하고 다리가 착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진 백드라이브보다는 얘는 공 구질 자체가 커트볼이기 때문에 임팩트 자체가 더 강해야 되고 샤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진 백드라이브 할 때 이 정도 임팩트를 한다면은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가서 회전. 그리고 조금 얇게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원천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회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을 잘 걸 줄 아셔야, 루프 드라이브로 회전을 잘 걸 줄 아셔야, 회전을 걸 줄 아셔야지 나중에 뭐 이런 뭐 파워 드라이브나 뭐 이렇게 강하게 걸 때도 이게 되는 거지, 회전이 없이 드라이브를 구사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습을 하실 때 충분히 내려가서 루프, 공이 회전이 정확히 먹었는지, 공이 회전이 정확히 먹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도 끝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라켓을 확 집어 던지는데 마지막에 라켓이 도망가지 않게 꽉 잡아준다는 느낌. 우리가 갖고 있는 악력이 100이라면은 이 커트볼 백드라이브는 120까지라도 힘을 짜내서 마지막에 힘을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팔도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왼팔도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요렇게 다소곳하게 요렇게 왼팔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살짝 왼팔을 어떤 느낌이냐면 라켓이랑 내 몸을 이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살짝 말아 넣는다는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이거 갖다 우리 그냥 포핸드 할 때 같이 요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스틸컷 같은 거 사진 보면 백드라이브 할 때 보면 막 이런 동작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 라켓보다는 살짝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래서 약간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런 느낌 몸으로 치면서 왼손을 다운시키는 요런 동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요. 살짝 들었다가 일어나는 힘이랑 왼손이 다운되는 힘이 동시에 나오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쭉, 자 하나 둘 쭉. 그래서 이 맞추는 포인트는 일단 루프 드라이브를 먼저 잘 구사하시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보다 위 포인트, 여기는 약간 파워 스팟이거든요. 여기보다는 가운데 또는 살짝 밑에 맞추면은 공은 오버되지 않고 회전은 강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서 이런 루프 드라이브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혼자 하실 때도 로봇 이렇게 오면은 커트볼 오는 거 백드라이브, 또는 제가 예전에 혼자 연습하고 보여드렸던 거, 요거 굴러 나오는 거 손목으로 얇게 따서 올리는 요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커트볼 백드라이브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전진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피니시가 약간 앞으로 간다고 하면은 커트볼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수직에서 한 70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야지, 너무 커트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물론 나중에 뭐 제끼는 드라이브는 좀 앞으로 나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많이 살짝 약간 더 위로 공을 높이 띄운다는 생각으로 백드라이브, 커트볼 백드라이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 보면은 진짜 회전력이 많았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백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배치기 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무거운 공을 내가 어떻게든 높이 올리겠다는 최후의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루프 드라이브 연습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거는 것보다 조금 위로. 그리고 타점도 빨리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좀 느슨하게 해서 약간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숙달이 되시면은 빠른 것도 걸고 느린 것도 걸고 구질에 따라서. 근데 처음에는 조금 늦춰서 거는 연습. 대신 너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떨어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런 거, 몸은 뒤에 있고 스윙만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진 드라이버가 거의 비슷하죠. 아니면 또는 내가 리시브 자세에서 잡았을 때 그 정도 위치만, 공이 짧게라도 걸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서, 자 기다렸다 회전, 이런 느낌으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사용을 너무 이렇게 위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하완을 펴주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5도 정도로 공을 던진다는 느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라켓이 궤적에 의해서 조금은 돌아가겠죠. 근데 마지막에 피니시에서 너무 돌아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 돌아가는 거를 방치해 두면은 힘이 풀리면서 네트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던져주되 마지막에 꽉 라켓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완과 악력의 힘으로 공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백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제끼고 싶을 때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지만은 이걸 갖다 이제 지금 본인이 거는 힘에서 임팩트가 더 붙어야 되는데, 약간 그 단계까지 가려면 손목을 좀 털어준다는 느낌? 맞는 순간 손목을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공을 강하게 강타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느낌이 있어야지 공을 좀 강하게 제낄 수 있지, 뭐 스윙을 더 크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뭐 물론 좀 커지겠지만은 결국은 맞는 순간에 손목을 조금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줘야지 조금 파워도 실리고 상대방한테 스피드도 줄 수 있는 그런 백드라이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터볼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